장용훈 해군참모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해군참모차장 강동훈 중장입니다. 제가 얘기에 앞서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뭔가 저도 역할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방송 시스템을 점검을 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달 전에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방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라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방송 시스템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23년 해양안전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이용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님과 안전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박비영 전 산업안전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험공단과 한국성급 관계가 그리고 해양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안전 세미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해양안전 공감대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과 해양안전 정책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각종 훈련, 정비 등 상시 고위험 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해군의 경우 안전은 부대 장병들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 체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의 역할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위험성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체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인 내비 4만 5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정부 최초로 안정 인증 공인 기관이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학교, 안전토크, 안전컨설팅 등 장병들의 안전인식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생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밑거름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안전에 대해 소통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강의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이영순입니다. 간분히 높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은 10월 26일입니다. 해군호텔에서
해군과 재단부문 피플이 안전보건이라는 그러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세미나를 갖게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 증진과 안전문화 확산 등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서 반기이 중대재해예방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기관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재단의 군안전보건연구센터가 해군과 연계해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님과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강동훈 참모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공동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김기재 해군안전단장님, 재단법인 비풀의 미래인 안전보건 포럼 김태호, 임영섭 공동대표님, 그리고 재단법인 비풀 군안전보건연구센터 고정일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박두용, 지금 현재로서는 한성대 부총리이십니다마는 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주재 발표를 해주시는 이원영 대령님, 정승 국장님, 강문규 전문위원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서용윤 교수님, 한정원 총장님, 유토비즈 박선희 연구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해군안전단이 창설된 것은 5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은 안전은 전투력 향상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현 상황을 분석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군이 작전과 활동에 안전을 접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결과 해군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위험성 평가 체계 정착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해군 건설입니다. 이 주제는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현 정부의 안전보건 기조와 일치하며 현 군의 상황에도 적절한 시의적절한 주제로서 이를 주제로 하는 오늘 세미나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의 첫 번째는 이런 세미나가 민간단체가 군과 공동 주최하는 최초의 세미나로서 민간이나 기업의 안전 역량을 군에 투사해서 우리 안전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군 안전단이 외부 민간 기관과 시행하는 최초의 안전문화 확산 행사로서 향후 우리 안전이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군의 안전 환경 여건은 좀 열악해지고 불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복무기간이 20개월을 짧아졌고 해군의 다양한 무기체계가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로써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이 해군과 우리 안전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해군 안전단과 우리 공동 세미나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군대의 안전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좋은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계기로 해군과 군의 안전문화가 시대의 요구에 맞고 정착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국가의 안전문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장병들이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지금 사회에 돌아가기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해군 안전단 요구와 지단민국의 관계자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해군 차장 특방과 단체 및 그걸 맡은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해군의 발전과 현전을 우리에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음성을 안녕하십니까. 해군안전단 안전정책과장 이원웅입니다. 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그 안전환경 평가 및 전망부터 결론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 평가 및 전망입니다. 국방 안전환경은 군 인력 자산보호 중요성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지속에 따라서 향후에 더 많은 안전의 위해 요소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장비 시설의 노후함이 복잡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노화된 시설이 여전히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장비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여 사고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장병들의 숙련도 저하로 인해서 공백을 간부들이 또는 군무원들이 배우다 보니까 과도기에 의해서 사고 위험이 더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 안전환경입니다. 우리 해군 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중에도 7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단편적인 사고 처리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시스템 관리라든지 예방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수한 근무항도 보듯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장병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역할 강화도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안전 분야 근무자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휴먼에러 제로화를 위한 구성원 의식 형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해군 위험성 평가 체계와 안전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군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위험성 평가 정의 절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 결과로서 2000년 6월 8일부터 해군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저희 참모총장께 보고를 드렸고 22년 4월 6일부터 22년 3월 31일간 해군 위험성 평가 체계 전산 체계를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체계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시스템상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장의 적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위험성 평가 체계의 지침 및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해군 위험성 평가 이행 실태 현장 확인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먼저 문제점으로 지휘관 담당 부대의 형식적 평가, 적시적인 평가 제한, 작업시 평가 요구로 창급 부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격오지 부대 및 지원전 등 부대 조직상 평가가 제한되는 부대들이 다수 식별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 시 현장 부대원 참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현장 작업자 공유, 교육체계 정립과 안전관리 편람 등 엔나스 외 위험성 평가 수단을 다양화하고 동일기간 내 반복 작업, 위험도가 낮은 작업 등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고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평가 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였고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시적인 평가로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 안전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은 Beyond Safety Name입니다. 목표는 대한민국 안전을 선도하는 안전해군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3대 전략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제도 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안전문화 발전 과제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군 위험성 평가 체계 정착, 해군 안전보건 계획 시스템 구축 및 해군 안전 인증 공인기관으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제도 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 분야에서는 해군 안전단 전문 자격 인증제도 시행과 해군 안전교육 연구센터 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해군 안전단 조직을 점진적으로 3개 과에서 2과 21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군 안전 전문기관, 대학 등과의 협조 확대 및 활용 능력 확장을 위해 해군 안전단 위상 확대를 위해서 부대 이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병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의식 확산을 할 계획이고, 현장에서 체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발굴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계간 역량 소통 강화를 위해 해군 안전학교, 양안전 세미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토, 안전지휘 전문성 향상, 아차 사고 사례지 발견 및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해군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제도 및 연구기능 강화,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을 선도하는 안전해군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We will begin this afternoon by taking a close look at risk management with a focus on its importance to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이번 오후에는 안전 및 산업보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And we'll finish up with a detailed look at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in military organizations. 그리고 특별히 그 발표의 마무리는 어떤 군의 초점에, 군 발표의 초점을 두는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Let's start with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n general, most military organizations provide an overly simplistic view of risk and too often consider risk and hazards to be the very same thing. So if this is the case, the question that should be asked is, what is risk?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군 조직은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간소한 견해를 제시하고 위험성과 위험 요인을 동일한 것으로 쉽게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위험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ISO 31000,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risk management, defines risk as the effects of uncertainty on an objectiv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표준인 ISO 31000은 리스크를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친 영향으로 정의합니다. We can further define risk to fit into one of four categories. 특별히 네 가지 범주를 나누자고 합니다. The first category covers hazard-related risks. 첫 번째 범주는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입니다. These are risks that we in safety most commonly think of when we talk about risk. They include risks to people, equipment, infrastructure, and it comes from hazardous conditions or hazardous environments. 대부분 우리가 위험이라는 말과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가장 흔히 여겨지고 흔히 내리는 정의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인한 사람, 장비 또는 인프라에 대한 위험입니다. Next, we have operational risk. 다음은 작전적 위험입니다. Operational risks involve risks to mission and risks to combat power and capabilities. They come from any aspect of an operation to include actions of an enemy force. 작전 위험에는 임무에 대한 위험과 전투력 및 능력에 대한 위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적군의 행동을 포함하기 위해
작전의 모든 측면에서 옳은 위험이라고 합니다. Together, these two risks are referred to as pure risks. Pure risks are considered threats to an operation or an objective without any potential for any so-called realized gain. 방금 말씀드린 상기 두 가지 요인은 순수 위험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위험이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작전 또는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Next, we have physical-related risks. For the military, these include our funding, but they also include readiness and combat effectiveness. 다음으로는 재정 관련 위험이 있습니다. 군의 경우는 여기에는 예산 같은 지원이 포함되지만 준비 태세와 전투의 효율성도 포함됩니다. Finally, we have strategic risks. Strategic risks include risks to the campaign plan and operational plans, strategic messaging, and political risks.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위험이 있습니다. 전략적 위험에는 정부 계획 및 작전 계획에 대한 위험, 전략적 메시지 및 정치적 위협이 포함됩니다. Together, these two risks are referred to as speculative risks. Speculative risks, if managed correctly, could result in positive outcomes and should be treated as opportunities. 이 두 가지 위험을 합쳐서 투기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투기적 위험은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회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This concept of risk is incorporated in various degrees to all U.S. military organizations and is captured in the U.S. Joint Staff Manual CJCSM 3105.01, Joint Risk Analysis. 방금 말씀드린 여러 그 위험 개념 모든 미군의 각군 구성 요소의 다양한 수준으로 통합되며 미국 합참 매뉴얼 합동 위험 분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o eliminate risks and reduce accidents, we need to know more than simply the types of risks that exist. 위험을 없애고 사고를 줄이려면 단순히 존재하는 위험 유형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And perhaps more important for eliminating risks, important to understand where risks come from. 특별히 위험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오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As we've mentioned, risk is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an objective. 앞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험은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These risks are derived from risk sources that exist or are created from our activities or our operations. 이러한 위험은 활동 또는 제도가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위험성 원에서 발생됩니다. And risk itself is a function of likelihood and consequence. 위험 자체는 가능성과 결과의 함수입니다. Likelihood defines how likely the risk source could trigger an accident, and a consequence is the expected outcome of an accident should one occur. 가능성 위험 요소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의하고 결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Now that we understand the sources of risk, we must quantify its properties to accurately assess the risks and develop methods to eliminate risks. 이제 위험의 요인을 이해했으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속성을 정량화, 수치화해야 됩니다. First, we will look at risk drivers. Risk drivers are factors that act either to increase or decrease the probability, frequency, or consequences of risks. 먼저 위험성 동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 동인은 위험의 확률, 빈도 또는 결과를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Next, we have risk exposures. Risk exposures are those elements such as people, operations, and equipment that are exposed to risk or harm. 다음으로는 위험 노출이 있습니다. 위험 노출은 사람 운영 및 장비와 같은 위험이나 피해에 노출되는 요소입니다. At this point, we have the minimum information we need to assess the risk and develop initial mitigations.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험을 평가하고 초기 완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se mitigations and controls act as barriers to reduce the likelihood of an accident. 이러한 완화 및 통제는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With the barriers in place, the remaining risk levels are referred to as residual risk.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위험 수준을 잔여 위험이라고 합니다. This model represents the core contents of the U.S. military delivered risk assessment worksheet and also the joint risk assessment tool. And we will talk about more about those later. 이 방금 말씀드린 모델은 미군 상세 위협 평가 작업 지수와 및 합동 위협 평가도구 JRIT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고 상세한 내용은 그 뒤에 발표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often hear that risks or a hazard cause an accident.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risks on its own do not create accidents. They merely set the conditions for an accident to occur. 우리는 종종 위험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습니다. 위험 자체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뿐입니다. For an accident to occur, there must be a trigger that creates a chain of events that cause the accident.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유발하는 일련의 사건을 생성하는 트리거, 즉 촉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If we examine the causes of an accident,
we can identify a number of failures which could trigger, which indicate how triggers can cause residual risk to lead to an accident.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 촉발 요인이 어떻게 잔여 위험을 사고로 이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실패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These include system support failures, governance failures, training failures, leader failures, and individual human error. 여기에는 시스템 지원 실패, 거버넌스 실패, 학습 실패, 리더 실패 및 인적 보호가 포함됩니다. At this point, we also have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control and mitigate risks between the residual risk and the trigger, and between the trigger and the accident. 또한 잔여 위험과 트리거 사이, 촉발 요인과 사고 사이의 위험을 제어하고 완화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 As with all the mitigations and controls that we have covered so far, these types of controls are considered preventative in nature to reduce the likelihood that an accident could occur. 지금까지 다룬 모든 완화 및 제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제어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본질적으로 예방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As we dig deeper into these concepts, it i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that some levels of uncertainty and therefore risk exists in almost all of our activities, whether we are consciously aware of it or not. 이러한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의식적으로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활동이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Understanding how risks evolve from their sources to accidents and consequences is key to reducing the risks and reducing chances that an accident will occur. 위험이 원인에서 사고 및 결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With this in mind, let's examine the entire risk life cycle. 이를 염두에 두고 전체 위험 수명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Ideally, we should leverage preventive controls at each step of the risk life cycle to reduce the likelihood that a risk will lead to an accident. 이상적으로는 위험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서 예방적 통계를 활용하여 위험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When an accident does occur, the resulting outcomes are referred to as consequences.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물을 우리는 흔히 사고 결과라고 합니다. At this point, there's one more opportunity to apply a control to reduce the risk. 이 시점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제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These controls are mitigative in nature and designed to minimize consequences should an accident occur. 이러한 제어는 본질적으로 완화적이며 사고 발생 시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Collectively, these controls are referred to as risk treatments and provide layers of protection that serve as barriers to prevent the accident from occurring or to reduce the severity of outcomes if an accident should occur. 이러한 통제를 총칭하여 위험 처리라고 하며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장벽 역할을 하는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This process of risk creation, elimination, and control is known as risk management. 이러한 위험 생성 및 제거 및 제어 프로세스를 통틀어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Now that we understand the sources of risks and how they impact operations, we need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risks may be mitigated and controlled. In ISO 31000, we refer to risk mitigations and controls as risk treatments. 이제 위험의 원인과 위험이 작전에 미친 영향을 이해했으므로 위험을 완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ISO 31000에는 위험 완화 및 통제를 위험 처리라고 합니다. As I'm sure you're all aware, not all risk treatments have the same effectiveness in mitigating risks. To represent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we use a hierarchy of risk treatments.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위험 처리가 위험 완화에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위험 처리의 계층 구조를 사용합니다. As the diagram on the right shows, the most effective and reliable controls are on the top, and the least are shown at the bottom.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은 맨 위에 있고 가장 덜 효과적인 대책은 맨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preferred action for any risk is to remove the risks to remove risk from the workplace. This is best done through avoidance and elimination. 모든 위험에 대해 선호된 조치는 작업장에서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와 제거를 통해 가장 잘 수행됩니다. Both avoidance and eliminat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practices such as prevention through design. And if you wish to learn more about prevention through design, talk to me later after the presentations. 회피와 제거는 모든 설계로의 예방과 같은 반응을 통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회피와 제거에 관한 상세한 반응이나 케이스를 알고 싶으면 제 발표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instances where risk cannot be eliminated, the hierarchy of risk treatment focuses on reducing the risk or the effects of risks through substitution, engineering controls, administrative controls, and PPE.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위험 처리 대책은 대체, 공학적 제어 조치, 관리 제어 및 PPE 개인 보호구를 통해 위험 또는 위험의 영향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Remember, PPE is the least effective and most often serves as a mitigated control.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으면 단순히 완화 제어 역할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Now let's take a look at the risk management model depicted on the right. This model is at the core of ISO 31000,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risk management. 이제 오른쪽에 표시된 위험 관리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위험 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31000의 핵심입니다. First, let's begin with the definition of risk management. 먼저 위험 관리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isk management is defined as a systematic application of policies, procedures, and practices to direct and control risk in an organization's operation. 위험 관리는 조직 운영에서 위험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부터 전해집니다. There are 6 core activities that make up the risk management model. 위험 관리 모델을 구성한 6가지 핵심 활동이 있습니다. These include defining the scope, context, and criteria to detail the organization's concept of risk. 이 위험 관리 모델에서 위험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 후에 범위, 컨텍스트 및 기준 정의가 포함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but often overlooked in the military. For example, if we compare risk concepts across all U.S. service components, the DoD, and the Joint Staff, we see that each has a different scope, context, and criteria to better align with their mission requirements.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군에서 종종 간과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미국 각 정부 조직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부의 위험 개념을 비교하자면 각자의 임무에 더 잘 부합하고 적용되는 범위, 맥락 및 기준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each organization understands these elements and the risk management program. 이 모델은 위험성 평가에 포함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및 위험 평가가 포함됩니다. The model also includes assessing risk. Assessing risk includes identifying risk, analyzing risk, and evaluating risk. 방금 말씀드린 어떤 위험 관리 순서에는 어떤 위험 식별, 분석 그리고 평가가 포함됩니다. This is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risk treatments. 그 다음에는 위험 조치를 적용합니다. Finally, we have monitoring and reviewing risk, documenting and reporting risks, and communicating risk. 마지막으로는 위험 자체의 모니터링, 검토, 위험의 분석과 보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구성됩니다. As you can see, risk assessment is only part of the process. To prevent accidents and injuries, all elements need to be included in the organization's processes.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평가 자체는 어떤 관리의 프로세스의 일부분입니다. Finally, I wanted to highlight that these 6 core activities are embedded into the risk management models of all U.S. military components. 방금 말씀드린 6가지 핵심 활동은 모든 미군의 각 구성부대의 위험 관리 모델에 포함됩니다. So far, we have looked at risk management theory based on the ISO standard. Now let's take a look at how the U.S. military organizations implement these concepts in practice. 지금까지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한 위험 관리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군 조직이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U.S. military has standardized on the DD Form 2977, the Deliberate Risk Assessment Worksheet, better known as DRAW, as the primary tool for documenting the risk assessment process. 미국은 국방성 양식 2977 상세 위험평가 작업지 또는 이제 흔히 드로우라고 하는데 드로우를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 표준화하였습니다. The DRAW is designed as a tool to assist in th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to document risk decisions. 드로우는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위험 결정을 문서화하는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The service components each have supplemental guidance on the use of the DRAW and may also provide additional tools to assist in implementing risk management. 각 군에서는 각각 드로우 사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DRAW represents only the risk assessment portion of the overall risk management process. 드론 전체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위험성 평가 도구만을 나타내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isk management, as we previously described, is the ultimate goal. The DRAW helps to guide users through the process. 앞서 설명했듯이 위험 관리가 궁극적인 목표이며 드론은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isk management implements the decisions captured in the DRAW and provides management control procedures. 위험 관리는 드로우에서 분석된 위험에 대한 결정을 구현하고 위험 관리 통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The DRAW is not only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tool in the U.S. military. 드론은 미군에서 유일하게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The U.S. military has also developed a Joint Risk Assessment Tool, or JRAT. 미군은 또한 합동 위험성 평가 도구 JRAT을 개발했습니다. JRAT provides service-specific tools to assist with risk management, and each service customizes the content of JRAT to meet their specific needs.
JRS은 위험 관리를 지원한 서비스별 도구를 제공하며 가꾼 필요에 맞게 JRS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JRAT encompasses all the elements of the draw, but it also uses accident experience, best practices, and standardized operations-based risk assessments to provide realistic recommendations that can be used to reduce risk. JRS은 주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만 사고 경험, 모범 사례 및 표준화된 운영 기반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장 사용을 제공합니다. JRAT also provides standardized service-specific entries based on the operational categories such as submarine operations, aviation operations, and surface operations. JRS는 추가적으로 잠수함 작전, 항공 작전 및 지상 작전과 같은 작전 범주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별 항목을 제공합니다. The categories include risks common to the service components operations and provides recommended risk treatments based on identified risks. 범주에는 군의 작전 및 활동 간의 공통적인 위험이 포함되며 식별된 위험에 따라 강장된 위험 처리를 제공합니다. The deliverable product from JRAT is the draw, and the draw is used in the same way as we described in the previous slide. JRS 결과물은 주어이며 이 주어는 이전 슬라이드 설명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Currently, the U.S. military has not fully made use of the potential benefits that a tool like the JRAT could offer.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미군은 JRAT 같은 도구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In the future, I think AI can be used to assist in developing more effective use of accident data and risk management best practices to provide highly effective risk treatments.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래에는 AI를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용사고 데이터 및 위험관리 모험사를 개발하여 매우 효과적인 위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can also be used to provide additional options and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s for risk decision makers to consider. 특별히 AI는 또한 위험 의사 결정자가 고려해야 할 추가 옵션 및 구현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데까지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Now let's take a look beyond traditional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programs and look at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이제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구현을 넘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efore we look at the military's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let's identify those elements in ISO 45001 standard that are critical to all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군의 안전 및 사건 보건 관리 시스템 구현을 살펴보기 전에 모든 안전 및 산업 보건 관리 시스템에 중요한 ISO 45001 표준 요소를 식별하겠습니다. First, the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must engage both leaders and the workforce. 첫째, SOHMS 안전 및 사건 보건 관리 체계에는 리더와 장군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지속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단과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해야 됩니다. It must provide a vehicle to sustainably implement governance and provide a holistic view of the organization. 또한 다른 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하는데 경험 시스템과 모든 측면에서 위험 관리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It must integrate with other management systems throughout all aspects of the management system. 이 체계는 PDCA 주기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위험 관리 체계가 통합이 되는 여러 어떤 위험 촉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통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It must be proactive in nature and implement plan, do, check, act concepts. 특별히 주기를 위험의 어떤 그 위험을 주는 어떤 주기를 충분하게 예측하여 촉발 요인을 충분히 식별하고 핵심 성과 지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It must generate metrics that are used to identify risk sources, risk triggers,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key risk indicators. 특별히 어떤 핵심 위험 촉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이런 핵심 위험 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It must provide processes to tie outcomes to change, and this change must be managed. 어떤 향후에 있을 어떤 위험 그리고 어떤 위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이런 변화조차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체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Perhaps most important is that it must provide continual improvement.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Finally, to maintain relevance within the military organization, the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must operational safety. And talk to me later after the session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operationalization. 마지막으로 군조직 내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보건 관리 체계는 현장에서 작동성 그리고 어떤 적용성이 발휘되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성이 발휘되는 데에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bring all these concepts together to see how an ideal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model should look in our military organizations.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많은 개념들을 종합하여 이상적인 SOHMS 모델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he model starts with governance. 이 모델은 거버넌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en we implement plan, 그런 다음 계획하고, do, 그 다음 시행하면, check, 점검 및 평가를 하고, and act. 그 다음 결과를 따라 조치합니다. This process is then continually repeated to implement continuous improvement processes. 그런 다음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지속적인 개선을 구현합니다. If we put it all together, we get a safe and occupational health model that looks like the model depicted on the screen.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화면에 묘사된 모델과 같은 안전 및 산업보건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model graphically represents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that all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s must be measured against. 이 화면에 있는 이 모델은 모든 안전 및 산업보건 관리 시스템 구현을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그래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also represents the goal of the U.S. military in implementing their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여기에는 미군의 이상적인 목표도 포함됩니다. Finally, if we overlay risk management as defined in ISO 31000, then we can see how risk management integrates with our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마지막으로 ISO 31000에 정의된 대로 리스크 관리를 오버레이하면 리스크 관리가 SOHMS와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 the Korean military implements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concepts, I highly encourage you to incorporate all these elements on the screen into your model. 대한민국이 SOHMS 개념을 구현함에 따라 화면에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안전 및 산업보건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I also encourage you to use this model as a framework when you develop your risk management and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 tools. 특별히 위험관리 및 SOHMS를 개발할 때 이 모델을 기본적인 토대로 프레임워크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Finally, I would like to close with my thoughts on how well the U.S. military has done in implementing risk management and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마지막으로 미군이 위험관리와 SOHMS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제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I think the U.S. military services still struggle with implementing all aspects of ISO 45001 standard, and too much emphasis is placed on risk assessment as a way to simply meet the standard and check the block. 미군 특별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여전히 ISO 45001 표준의 모든 측면을 구현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ISO 45001 표준을 충족하거나 각 요소를 단순히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위험성 평가 방법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y fail to leverage the full power of risk management and their safety management systems. 이로 인해 안전관리 시스템의 위험관리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re's also an opportunity for DoD and the services to leverage data science as a resource in reducing risk. 특별히 미 국방부와 군이 데이터 공학을 활용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For the most part, the data is available, but it's not effectively used. 특별히 데이터가 광범위한 시대에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Additionally, I think data science could also be better structured to leverage AI as an effective tool in reducing risk. 특별히 이제 데이터 공학을 어떤 레버리지화해서 AI를 활용하면 위험을 더욱더 줄이고 별일을 관리하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AI could also help find better ways to implement and manage change that reduces risk. 특별히 AI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위험의 단순히 예측을 넘어서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도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inally,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I think the Korean military organizations should look where the U.S. military falls short in these areas and find ways to better implement risk management and safety occupational health risk management systems in the Iraq military. 말씀을 맺으면 한국군은 대한민국군은 위험관리와 SOHMS를 더 잘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서 미군이 어떤 실패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with that, I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allowing me to share my ideas on risk management and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에서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인간기업 실태를 중심으로 해군이 위험평가 체계를 발전 방안할 때 어떤 걸 침범했는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상선 선박식부터 했었고 민간기업이 20년 동안 다니고 특히 상황학을 신선하면서 위험선사를 보니까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못 내린 이유를 저는 심사하면서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관찰을 했더니
이런 사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그 시스템이 좋아도 어떤 체계가 좋아도 현장에서 못 따라가면 그것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위헌성 평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하면서 여러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제가 심사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위헌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위헌 요인을 100% 식별해서 위헌 평가를 정확히 한다면, 그래서 개선 조치를 정확히 시행한다면 사고는 전혀 안 날 수 있습니다. 거기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 않으면 위헌 평가 체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현장에서는 현재 문제가 위헌 요인을 100%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사원이 찾아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민간기업에서는 누구도 이제 해군 안전단이 여러 가지 그 조직 구조가 많이 발전되고 그 역할을 많이 하실 텐데, 민간기업이 이제 안전관리자 조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 생산부서에서는 저 사람들이 안전관리하고 나는 안전관리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헌평가가 현장에서 제일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안전관리자만 하고 각 부서에 그 하위 직원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나 계획자는 관심이 없고 위헌평가가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원인을 제가 봤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심사시 인증기업의 자주관리하는 사항이 이게 막 해보는 이렇게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문화와 또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말씀도 하는데 오 센터장님이 시간 제한을 10분 한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미군 본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미군도 완벽하게 시행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성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요. 현재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하고 리스크 관리, 위험성 관리, 또 우리 고시에서는 위해 위험 요인 각종 말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 리스크 소스를 위험성 원인으로 번역하셨는데 KS는 그걸 리스크 요인, 리스크 원천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이게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및 경영자들이 위헌평가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교육은 받았는데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술적인 요인을 써드렸는데요. 위헌성 평가가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책자에 보시는 것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에는 써드린 겁니다. 위험 요인이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되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우 리스크인데 개선 기술을 부족합니다. 하이 리스크인데 또 맞는 대책이 없고 개선 계획으로 나가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IF 3만천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디엄 리스크를 인정 안 합니다. 무조건 허용 불가만 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발표하신 전 이사장이 발표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위험성과 보면 전부 다 로우 리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고를 나서 사망재해가 나냐면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민간기업에서는. 그 이유가 보면 3만 차례 얘기하는 미디엄 리스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중간 형성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보고하면 위에서 왜 낮게 못하느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나 예산 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요식행위적으로 전부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위헌성 평가가 현장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여 리스크 개념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등록부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이나 은행을 가면 리스크 파일이 한 A5 한 2권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들고 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등록부를 활용해서 주로 하이나 미디엄 리스크가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실무자 위주로, 그러니까 그 하위 직급자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 아차사고가 발생할 시에 수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기평가 시에 효과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실무자 한 명이 검토합니다. 연수평가 보시면 작성 검토 승인의 체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트림. 평가는 반드시 팀이 돼야 되죠, 그죠? 그 관리자와 현장 실무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도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제가 그 뒤에 사례로 네 가지를 분류해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주로 연수평가가 잘못된 사례를 4가지를 노력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현재 설명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뭐 질문이 필요한 부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연수평가 기준을 보면 IS 가이드 70단에 보시면 리스크 관리 용어가 있고요. 이미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S 3000. 제일 중요한 리스크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이죠. 그 다음에 IEC, IS도 31010 해가지고 리스크 평가 기법이 나오고 TR 3100라든지 이런 각종 국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준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3 193호 금년 5월 2일 날 개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평가에 대한 지침. 제가 알기로는 세부는 이거하고 이제 그 클래스 기법을 준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KSB가 아마 청구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국내 표준으로 나온 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군에서도 이 3만철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신뢰성이 향상이 되고 특히 교육 시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코시아에서도 이런 노동부 고시를 만들 사업장평가 같이 만들 때 아예 3만철을 인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현재 잘하고 있지만 결국 ISO 3만천과의 적합성 어떻게 연계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활용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첫째 보면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평가의 대내의 신뢰성을 높이겠죠. 아까 전 국장님도 미군에서 3만천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 및 해군 위험평가 지침 등의 교육, 시행 및 개선 시 근거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 리스크 및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참고로 우리 리스크를 위험성으로 번역하지 않고 리스크로 전부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 리스크는 위험성으로 하지만 업무 리스크, 여러 가지 환경 리스크도 다 있기 때문에 KS에서는 리스크로 통일을 했습니다. 3만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5장에 보시면 프레임워크, 기본구조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활용하려면 이런 프레임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얘기죠. 리더십과 의지 분명히 잘 돼 있어야 되고 통합된 시스템, 설계를 잘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프로세스 보시 이게 바로 우리 3만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까 전 국장님이 3만천을 강의하시더라고요. 요약해서. 그래서 보시면 단지 저는 말씀드리면 용어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위험성 평가라고 번역하셨고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스크 어나리시스, 리스크 이밸리에이션인데 이밸리에이션도 리스크 평가로 번역하실 거는 혼동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KS에서는 리스크 이밸리에이션을 리스크 판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큰 게임이고 리스크 식별, 분석, 판정을 합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로 KS에 했는데 리스크 이밸리에이션은 판정으로 번역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아까 고등장 잘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3만천을 한번 이해하시려면 저는 이제 권유드리는 게 해군 안전단이라는 이런 평가 체계하는 분들이 이 IS 3만천을 웍숍을 하시던가 민간 연수기관과 이직기관과 같이 한 2-3시간 정도 같이 하시면 현재 우리 해군 위험평가 체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발달할 수 있을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쭉 한번 보시고요. 계획을 좀 소개했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유동성 IS 3만천의 원칙,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기본 구조, 이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챕터 풀었습니다. 제가 여기 용어와 정의를 실어드렸습니다. 아마 쓰는 용어가 다를 겁니다. 우리 이제 위험성으로 부르는 안전 분야의 위험성 부르는 게 그것은 리스크죠. 불확실 성인복대 지금 아까 소장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무엇인지, 이해 의미자가 무엇인지, 리스크 소스를 리스크 원천 요인으로 번역된 이게 무슨 개념인지, 그다음 이벤트가 사건, 이벤트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시퀀스는 아까 결과로 번역하셨는데, KSS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발생 결과, 왜냐하면 결과물을 유절하고 혼동되거든요, 우리말로는. 컨시퀀스는 발생 결과로 KS에서 용어를 정의되고, 라이클후드는 가능성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 이렇게 KS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은 이제 통제 관리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컬 리스크는 IS 가이드 10장에 나오는 그 잔여 리스크인데, 소장님 설명하시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리그레스는 개념을 좀 더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바로 이제 그 위험성 평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위험성 평가를 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도 굉장히 처음에 공부할 때 혼란이 많았는데 이 IS 3만차를 보고 개념 정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일반 산업과 중국장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이 평가가 아니고 판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럼 이런 그 민간 기업이 잘 안 되는 부분, 10여 년 소리가 대기업에서는 20년 정도 됐지만 왜 정착이 안 되느냐, 그 원인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원인을 우리 해군위험 평가 체계에 잘 반영하신다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해군 안전 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현재 해군위험 평가 지침 적용 시에 IS 3만차를 적극해봐라. 그 말씀은 이미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거의 한 제가 볼 때 80~90%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IS 3만천의 조항을 같이 인용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평가 교육 시에 IS 3만천을 포함하는 거죠. 이 교재를 사실 우리 고시를 보면 교재를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평가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IS 3만천의 아까 3만천의 6절 프로세스, 리스크 프로세스를 인용하셔서 교육을 하신다면 훨씬 더 신뢰성 있고 해군에서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아까 문제집에서 나와 있듯이 민간 기업에서는 주로 실무자들, 그러니까 하위 직급자들, 주로 대리, 가상급 위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정기평가를 하라고 하면 내용은 잘 안 바뀌고 계속 사람만 바뀌어서 사인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위험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우리 분들이 볼 때, 경영자나 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 때 이제 여쭤보면 마찬가지로 해군에서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경영자, 관리자의 적극 참여 없이는 위험평가가 제대로 실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평가를 개념이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루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 뿌리낼 수 없다라는 점을 저는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이 지휘관이 관련 담당자와 함께 위험평가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고요. 단지 설명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중대재해처벌을 보시면 사업적 경영 책임자가 위험평가 실시를 하도록 이 실시 개선에 대한 보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피해 실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법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직접 위험평가를 하고 개선에 직접 결정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낸 건 여기 소리를 보시면 이 실제 위험평가 한 서식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제 심사가 나온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보면 이 서식을 보시면 현재 위험평가 체계가 맞느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시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보시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IS 310에 나온 언락 개념을 한번 검토해서 가지고 실제 우리가 진짜 관리해야 될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중간 위험성이라는 말씀드린데 그것이 이제 언락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것을 잘 반영은 앞으로 해군의 위험평가 체계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바라고 그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안전보건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오정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좌장으로서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가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토론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고민이 좀 되는데요. 핵심 위주로 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세 분이 이제 발제를 좀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정리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맨 첫 번째 우리 발표하신 이원영 과장님께서는 해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체계, 그리고 그 위험성 평가 체계를 어떻게 안전 문화와 연결시켜서 나아갈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제시하시죠. 위험 관리에 관련된 분야와 해군의 안전 제도를 개선하는 분야, 그 다음에 안전 문화를 통해서 안전 해군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 존슨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실은 미군도 위험성 평가, 그다음 위험 관리, 안전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그 평가 달성이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군은 ISO 3000과 ISO 45001의 그 체계를 오래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분야이지만 존슨 국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미군도 그게 잘 정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해서 해군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해군의 어떤 이 위험 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서 어떤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설명을 하셨고요. 세 번째 우리 발제를 하신 우리 박문규 의원님께서는 사업체에서 오랫동안 사업체 대상으로 오랫동안 이제 심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ISO 3000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그 실제 그 문제점들 잘 소개를 하셨고, 특히 최근에 나온 그 KS에 관련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슨 국장님이 발제하신 것과 우리 박문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도 바쁜 시간에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동국대의 서용원 교수님, 산업시스템학과에 계신데요. 우리 산업안전보험공단 또 우리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데 깊이 또 관여를 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서도 아주 많은 연구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용원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성평가 올해 개정할 때 좀 들어봤어가지고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개정 결과에 따라서 지금 좀 많은 조직에서 반영하시느라 저는 많은 참고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건 차치하고 오늘 발제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해군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조직 특성에 맞춰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다만 조금 몇 가지 개정된 위험성 평가하고 지금 해군의 특성과 맞춰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개정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작업 표준이라고 하는 표준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부실하게 이번에 좀 개정이 됐는데 사실 해군 포함해서 이제 군조직에 있어서는 그 표준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든 작업들이 거의 표준화하도록 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좀 위험성 평가와 관련돼서 이제 표준 작업부터 시작해서 작업 표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 뒷부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정희 부장님이 포함을 하셨던데 그 상식 위험성 평가 체계라는 거를 이번 보건부가 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좀 가이드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사전 이렇게 작업 전에 이제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토의한다거나 또는 뭐 일주일마다 또는 월별마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토의하고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험성 평가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군 활동을 뭐 다들 하셨겠지만 항상 그 아침마다 구호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모임도 많이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군에서 잘 조직화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산업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하고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을 좀 잘 엮어가지고 체계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군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또는 이제 군 위험성 평가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본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박민규 위원님 자료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ISO 38000이 지금 노동계에서도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위험성 평가가 사실은 여기 그 사업적 위험성 평가하고는 좀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위험하다. 사실 이런 것도 ISO 38000에서 다룰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내용이거든요. 사실 조직에 대한 모든 위험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ISO 38000을 도입을 하는 건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게 좀 약간 작업 위험성 평가에 한정해서는 좀 얘기하는 경우가 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O 38000에 대해서 범위 설정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사실 위험성 평가도 그 ISO 38000에 들어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차원의 조직의 위험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서 이번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작업 위험성 평가도 좀 같이 아우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 교수님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참여하신 그 경험으로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해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상식평가 말씀하셨지만 해군에서 일일 장비 점검하면서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주단위 점검도 하고 월단위 점검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이야기하는 상시 위험성 평가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새로운 고시로 엮어서 잘 정리를 하면 해군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1,000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ISO 31,000원은 포괄적인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이 자급장의 위험성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토론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우리 한정호 중령이신데요. 우리 군 안전에 완전 호프입니다. 우리 숭실대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현재 해군 안전단에 근무하고 계신데 오늘 그 발제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경님. 안녕하십니까. 안전단 근무하고 있는 한정호 중령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과장님께서 너무 소개를 좀 부담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토론 시간 구에서 짧게 몇 가지 멘트만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멘트를 할지를 많이 적어놓고 아까 전에 계속 수정하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앞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대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위주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이 해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 세 분께서 발표를 하셨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똑같은 얘기지만 해석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원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군 안전관리의 현 실태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해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승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특히 포인트를 잡고 들었던 부분은 미군의 그 규모와 역사를 봤을 때 많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안전관리 체계인 SMS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그리고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게 ISO 표준을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저희 안전단에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ISO 31000에 대해서도 이제 박문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또 31000 시스템이 그냥 수많은 ISO 구역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 부분, 특정 분야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위험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진정한 위험성에 대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발표를 듣고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해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산지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문서 체계들 그리고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서의 부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해군의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본 정책서 개념을 대신할 수 있는 해군 SMS 기준서라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준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안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안전 업무를 표준화해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SMS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준서라는 책자는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앞서 전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의 SMS 관리 체계를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네 가지 주축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그 미군의 SMS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군도 우리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프로그램인데 이 안전 프로그램이 말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안전보건 병행 시스템인 ISO 45001을 준용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가령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네이비 45001이라고 저희가 지금 칭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1을 준용해가지고 네이비 45001을 만들어서 우리 해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는 31000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저도 그 많은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45000일과 31000은 엄격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45000일을 모디파이해서 구축을 할 때 31000의 핵심 내용도 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장님 그 질문 이제 저 질문 좀 생겼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명님께서 세 분의 발제에 대해서 또 정리를 또 해주시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나중에 프로와의 질문 기회를 드리든지 우리 시간이 나면 우리 패널리스트에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영 과장님 지금 우리 한중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네이비 45001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 네이비 45001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게 현재 ISO 우리 45001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네. 질문 주신 그 네이비 45001은 아까 그 한중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서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ISO 45001을 준용하고
나는 현재 그 ISO 45001에서 정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플랫폼을 따라가되 해군의 필요가 없다거나 그다음에 해군의 효용성이 적다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드러내고 순서도 저희들이 바꿀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초안 작업을 스트럭처 구성하는 작업을 2차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향후에 이런 방향이 정해지면 관계자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군 SNS를 벤치마킹해서 해군 자체의 어떤 기준서, 정책서를 만들어서 거기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이비 45,000을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아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기본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해군에서는 굉장히 복잡 다양한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쉽게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지금 네이비 45,000을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준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준서는 우리 국방 기준서, 국방 안전 보건 기준서 이런 기준서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해군 독자적인 어떤 그런 기준서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따라서 해군 자체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 자체만의 어떤 국방 자체 표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산재되어 있는 표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어떤 기준 문서화하는 것들은 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스타트를 다시 건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방 표준에 가장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 생각했던 바를 지금 이제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그런 어떤 그 기준서에 관련해서 아직 스타트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이 그런 기준서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네이비 45,000일 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또 포함을 시키고 또 지금 오늘 화두가 된 ISO 34000 연결한다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손흥 국장님께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J라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합동 위험성 평가 도구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합동 작전을 할 때나 합동 훈련을 할 때 그 J라스를 다 사용을 하는지. Within the U.S. military, we have adopted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across all of our services.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faced with this is the fact that most of these programs for both Korea and the U.S. were designed around industrial or construction safety programs. 특별히 미치는 합참을 비롯해서 다양한 군에서는 이제 통합 이런 어떤 그 안전 위험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어떤 갈증, 어떤 필요는 대부분의 이 어떤 안전 매뉴얼이나 시스템 자체가 어떤 산업화되는 시기에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져 돼 있습니다. One of the big challenges that we've been working with over the past few years, not just with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but across all aspects of safety is how do you make it relevant to the military and their mission?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바탕으로 단순히 어떤 그냥 형식적인 어떤 안전관리나 이런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나 이런 체계를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So our focus has been to look at how can we, I guess the term that we would use is operationalizing all these standard things that you would see from a typical safety program and then making it, wrapping it around the mission of our military organizations. 그래서 자세한 어떤 수립하고 어떤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어떤 작전화, 어떤 수립하는 임무 중심의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For exampl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could do within the military is, and this is what everything we do should do, work towards, is increasing readiness of the organization.
따라서 첫 번째로는 어떤 단순히 분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 어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So the focus of what a lot of the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within the U.S. military are trying to look at is how can they operationalize these both risk management, the ISO standard for risk management and ISO 45001. How can we operationalize that in a way that we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readiness and the combat effectiveness of our military organizations? 특별히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ISO 이런 4만 1000에 이른 어떤 표준 절차를 어떻게 작전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전투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지가 저희 과제였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e big challenges that we need to do as we go forward, and this is the challenge that we face in the U.S., is staying on message, trying to keep that focus as we go forward, because it's too easy to get sidetracked, because all the information out there is for the commercial industries, not for the military.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keep that focus and we develop that for our communities. 특별히 어떤 우리의 주제에 어떤 우리 군의 독특한 임무에 벗어나지 않고 어떤 민간의 어떤 안전주의나 규범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묻히지 않고 그 미층에서도 어떤 임무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안전 규범과 체계를 유지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약을 해보면 하여튼 JLS나 또 미측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오퍼레이셔널라이즈, 그러니까 어떤 운영화, 우리가 군사력으로 작전한데요. 그게 현장 작동성이 있도록 만들어서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JLR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 서 교수님께서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회를 좀 드립니다. 네, 질문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그냥 하나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그 산업계에서는 그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이제 안전 문화 좀 같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안전 문화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인 이제 식별하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안전문화 관련되는 거는 이제 위험성 드러내기라고 해서 이제 위험성을 공유하는 또는 이제 알리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도 지금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혹시라도 뭐 아차 사고라거나 또는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좀 다른 군부대로 좀 알리는 어떤 수평 전개 방향이라거나 아니면 좀 공유 체계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진짜로 그 아차 사고까지 이렇게 다 공유하실 계획이신지 그 드러내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으실 텐데 좀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안전문화 확산에 조금 그 핵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몸에 새겨지는 안전 생각 뭐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 톡이라든지 영상, 쇼츠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시행하고 특히 질문하셨던 미안해서 아차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아차 사고도 매번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몇 년 안 돼서 아직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미진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아차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우리 그 해군 승조원들이라든지 근무자들이 어떤 하나의 행동 패턴도 좀 저희들 분석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공문 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파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해군 안전단 게시판을 지금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차 사고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문규 의원님, 지금 오늘 큰 주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문화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데 아까 ISO 3만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 현장을 이렇게 또 인정을 하기 위해서 좀 다녀보시면 위험성 평가 또 이런 ISO 3만점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의 안전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평가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것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의 이 따로따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관리자만 안전한다 생각이 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을 별개로 생각할 거 없잖아요. 우리 작업을 할 때. 아마 해보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을 생각할 때 업무를 하는 동시에 안전이 발생하는 것이 안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관리라는 것은 그 특수한 사람들,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런 안전관리 조직만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관리자들, 해보는 지휘관님들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을 같이 별도로 생각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위험 요인이 파괴되고 위험도가 돼야 되는데 그 특수한 안전관리만 하는 사람들만이 이게 전문성이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휘관의 관심이 좀 멀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업무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그 기능에 공유된 어떤 그런 어떤 과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분야에 안전실은 안전실에서 하는 업무 같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화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세 분의 그 발제와 두 분께서 이 토론을 좀 진행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안전이 지금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든지 또 국민의 요구사항이 또 높아지고 있다든지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요약을 해보면 해군이 가는 방향은 결국은 이 위험에 대한 인식, 그 위험 관리와 위험성 평가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그것을 우리 ISO 45001을 모디파이한 네이비 45001 그 안전관리 체계에 어떻게 잘 담아서 해군의 제도와 이렇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그 해군의 안전 문화를 좀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업들을 수행을 하는 우리 해군 안전단,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모든 참석하신 분들 군 안전을 위해서 다들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